네, 이번 시간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름의 생성 과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구름이 뭐냐,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죠. 네, 구름은 뭐가 응결을 하는 것이냐면은 수증기가 응결을 해요. 그러면은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 뭐가 돼요? 물방울이 되죠.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더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얼음알갱이도 될 수 있죠. 얼음알갱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디에 하늘에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의 생성 과정 이제 봅니다. 우리가 지표면이 여기 있고요. 지표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름이 만들어지려면은 구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이거를 봐야죠.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하늘에서 만들어지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수증기가 응결을 한대요. 수증기가. 그래서 물방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요 공기덩어리는, 지표면에 있는 공기덩어리는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수증기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결국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 기류가 있어야죠.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만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됐을 때 구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이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그러면은 어쨌든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 덩어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된다. 네, 상승이 있어야 된다. 근데 상승을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렇게 팽창이 일어나요. 뭐의 팽창이 일어나냐면 공기덩어리의 팽창이 일어나요. 덩어리. 부피의 팽창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부피가. 부피가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온이 내려가요. 하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언제까지 내려가냐면은 이슬점까지 내려가겠죠. 이슬점까지 도달을 해요. 그 이후에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응결이 일어나면은 결국 뭐가?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네,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단계. 그래서 어쨌든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증기가 포함된 공기덩어리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결국은 부피의 팽창이 일어납니다. 수증기의 팽창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며 언제까지 하강하냐? 이슬점까지 일단 도달을 하면은 수증기가 응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보다 더 내려가면은 구름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있는 구름은 물방울과 때로는 얼음알갱이 이 집합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봐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피가 팽창을 해요. 부피가 팽창하는 이유를 한번 보죠. 부피가. 네, 부피가 팽창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1번과 2번 지역에 있는데 어느 지점이 기압이 더 높을 것이냐, 압력이 더 높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기가 이렇게 덮고 있어. 그러면은 대기가 누르고 있는 공기 기둥을 이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만큼 있겠죠? 그럼 뭐가 더 많이 누르고 있냐면 2번이 더 많이 누르고 있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더 크다? 1번보다 2번이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다 누르기는 해요. 공기가 다 누르기는 하는데 지금 요것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압 얘기하려다 보니까 압력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압력은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냐면요. 공기 덩어리를 누르고 있는 압력의 크기가 감소를 해요. 압력의 크기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공기가 더 밀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더 많이 밀어낼 수 있다는 뜻이지. 더 많이 밀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이 공기 덩어리가 부피가 늘어날 때 외부에서 들어가는 에너지, 열, 그리고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에너지, 열, 에너지, 이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방출과 흡수되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따로 갈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피가 팽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열의 혹은 에너지의 출입이 없으면서 공기덩어리를 기준으로 에너지의 출입이 없으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을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열 팽창.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지 의미를 좀 알았을 거고요. 공기덩어리에 에너지 출입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처음 상태, 지표면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부에 뭐가 이렇게 있냐면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입자들은 기체 입자들은 제멋대로 운동을 하죠. 6개가. 그런데 하늘 위로 올라갔어.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된대? 압력이 줄어들어.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요. 부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압력이 감소하면은요. 기체의 압력이 감소하면 뭐가 늘어나냐면 부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보일 법칙.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를 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감소. 그것 때문에 뭐가 늘어난다? 부피는 증가. 왜 증가하냐 이거죠.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6개 정도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6개 정도 되는 입자들이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누르는 힘, 공기덩어리를 누르는 힘이 감소했어. 여기보다. 이렇게 감소를 해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밀어내는 거야. 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부풀어 오르겠죠. 풍선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 부피가 늘어난 이 공기는 왜 부피가 늘어났냐 이거지. 결국은 뭐가 일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입자들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일을 했죠.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가 에너지의 전환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일을 했으면은 일을 하면 뭐가 감소해요? 에너지가 감소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은요. 뭘로 나타나냐면은 기온의 감소로 나타나요. 하강으로 나타나. 반대로 만약에 에너지가 증가했다면은요. 기온의 증가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과정이죠. 여기에서 부피가 증가돼 있던 이 상황에서 이쪽 반대편으로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혹은 아래쪽으로 공기가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부피가 줄어들죠.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내부는 어떻게 될 거냐면 기온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지. 기온이 증가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단열 팽창 이야기를 좀 해보자.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외부와 내부에서 열 출입이 없는 거예요. 열 출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가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있을 때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그리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둘 다 없는 상태. 이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봐야 될 거는 단열 팽창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네, 지표면에 공기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공기 덩어리가. 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위로 올라갔어요.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압력이 감소를 해요. 압력이 감소하니까 뭐가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났다라는 거지. 그렇죠? 압력이 감소했고 이것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여기는. 이런 과정인데 그러면은 압력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늘어났다라는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일단은 여기 공기 내부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10개 정도 그리겠습니다. 얘네들이 막 움직여. 그리고 어떤 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부에서도 바깥쪽을 미는 압력이 있다는 거고 얘네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딱 부피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압력이 감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으로 압력이 감소를 해요. 그런데 내부는 똑같아. 길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안쪽에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열 팽창인 거야. 그게 단열 팽창인 거야. 근데 늘어나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입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너지의 출입이 없고 부피가 늘어나려면 결국은 안에 있는 얘네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음. 그러면은 얘가 일을 해요. 내부의 기체 공기 입자가 일을 해요. 그러면 얘가 막 일을 했으니까 힘들잖아. 그럼 이것 때문에 뭐가 감소한다고? 에너지가 감소를 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감소가 되면 그게 뭘로 나타난다고? 기온의 하강으로 나타난다고. 기온의 하강으로.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요. 뭐의 온도가?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공기덩어리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이슬점에 도달을 할 테고,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이 되고, 더 내려가면 응결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어디에? 하늘에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옮길게요.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단열 압축에 대한 이야기. 단열 압축은 반대 과정이에요. 뭐의 반대 과정이냐면 단열 팽창의 반대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좀 글자를 빼먹었네요. 공기 상승인데 네, 위에 있는 공기가 하강을 해. 내려와. 그러면 뭐가 증가해? 압력이 증가해요. 그것 때문에 뭐가 감소해? 부피가 감소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외부의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를 눌러요? 위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일을 못해? 내부의 입자들이, 내부 기체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나요. 근데 그 결과 뭐가 일어나냐면 기온이 상승합니다. 단열 압축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만 보면은 단열 팽창 과정은 결국은 부피가 늘어나고요.
부피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기온의 하강이 일어나고요. 단열 압축 과정은 기온의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앞쪽에 있는 거를 언급을 다시 했어요.